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학문교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전기 공사기사 2023년도 1회 실기 기출문제 우리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를 풀거나 어떠한 자격증, 뭐 공사기사 또는 전기기사 또는 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어떤 걸 하시든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자주 접하거나 또는 좀 실무에서 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문제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학습하시는 분들도 그런 위주로 좀 즐겁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좀 머릿속에 좀 오래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도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뭐 몇 문제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좀 과감하게 좀 넘기셔도 좋습니다. 이걸 좀 강조드리려고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우리 1번 가볼게요. 자, 송배전 선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로 하고 또는 경관을 2배로 하면 전선의 이도는 처음에 몇 배로 하는 거에 좋겠냐라는 문제입니다. 뭐 사실상 그냥 이도 문제죠. 그냥 우리는 이도 문제니까 이도 공식을 우선 써놓고 볼까요? 자, 우리가 dB라고 하는 건 그쵸? 저는 8T에 WS의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뭐 우리 사실 필기 때도 많이 하던 거죠. 좋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장력이죠. T. 얘가 장력이니까 이 장력을 지금 현재 몇 배 하겠다? 2배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쵸. 요 값 자체를 우리가 D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D 다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D 다시는 똑같이 8T인데 장력을 2배로 하는 거니까 2배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뭐 무게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쵸. 전사의 무게, 단위 중량은 그대로 가고 경관을 2배로 한다니까 이 경관의 2배죠. S의 2배니까 여기 S 2배에 요거 조심하셔야죠. 자, 요거 지울까요? 왜 헷갈리니까. 요거 이승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사실 풀어주게 되면 자, 8T의 숫자는 그냥 밖으로 빼낼까요? 2. 그 다음은요. 자, W, S의 제곱이 있고 2의 제곱이 있으니까 S의 제곱,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상 그쵸. 요 값 자체가 우리가 그냥 D라고 했었고 요 값은 약분해서 없어지면 2가 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뭐 결국은 새로운 2도는 그쵸. 그냥 원래 2도의 2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도 쓰시고 뭐 해주셔야 되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배, 자, 몇 배를 구하는 건지 그래서 2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요 우리 2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그냥 세모 정도 하고요.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이 정도는 그냥 뭐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기한다고 그날 가서 써지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또 다음에 나올 거라고 확률을 따질 때 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암기 혹시 단답으로 열심히 암기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문제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짜증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도 짜증납니다. 이걸 뭐 이렇게 굳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활선장구의 종류 5가지 쓰세요라고 해서 우리 종류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되는 때 등에 사용되는 절연봉을 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와이어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암기하시는 분들은 암기하시고요. 뭐 다신 뭐 또 나오면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관연도 문제기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이상한 용어들을 다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물론 뭐 활선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신 용어이기는 하지만 저는 활선 작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주위에 혹시 있으시면 예, 한번 물어보시고 예, 저는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 제 주위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 뭐 2번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3번이요. 사실 많이 봤던 문제고요. 관련된 문제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흐름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단락, 그죠? 예, 단록이죠. 죄송합니다. 저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밤에 타이핑을 치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록이 얘입니다. 자, 얘를 통해서 부하를 공급하고 차단기 C, B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무릎에 답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단 평상시에는 얘가 열려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 처음입니다. 그럼요, 한번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뭐 그냥 이걸 쭉쭉쭉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지금 부하에 전력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무정전을 전제로 한다. 무정전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죠.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예. 우선은 무정전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실상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얘를 ON 해줘야 우회 도로가 생기죠. 예, 우회 선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었고, 요게 2번이었고,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이 선로를 끊어야 하니까 차단기를 끊어야죠. 자, 우리가 DS를 먼저 끊어야 되느냐, 차단기를 먼저 끊어야 하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그죠? 차단기가 1순위죠. 차단기는 우리가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거니까 사실상 금액이 높은 거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 사고 전류를 차단하고 부하 전류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차단기를 그죠? 먼저 동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DS 순서예요. 뭐 사실 일부에서는 DS 순서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 중이에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부하 측을 먼저 그리고 전원 측을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순서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DS3를 맨 처음에 ON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차단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프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가는 게 DS, 그쵸? 부하 측부터 E 오프. 예, 그 다음에 DS1 오프. 그리고 나서 뭐 사실 그쵸?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차단기를 그죠?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차단기를 점검한다.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까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우린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 그렇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적으면 요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DS3, 그 다음에 차단기,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전원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해야 되니까 차단기를 점검이 끝나고 다시 이 상태로 온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원상 복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 그 다음에 전원 측 순으로 원상 복귀해야 되니까 DS1을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DS2는 자, ON 해주시고 그 다음에 DS1을 ON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선로는 우선 구획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차단기를 O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선로가 하나 형성이 되고 그 상태에서 DS3를 오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뭐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나 그래도 그냥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고 꼭 항상 그날 가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뭐다? 요거 순서예요. 요거 순서. 그래서 부하 측 먼저,
그리고 전원 측. 그 다음에 복구할 때도 부하 측 먼저, 전원 측. 뭐 요 정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뭐 복잡하게 써놓기는 하셨어요. 자, 지중전선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줄기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기초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파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줄기초로 터파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공량을 주고요. 어쨌든 뭐 제일 먼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는 화면에 이게 다 안 나와가지고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 어쨌든 가볼까요? 줄기초 그냥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자, 줄기초 그냥 그릴게요. 이쪽이 0.6 위에가 그리고 여기가 0.4. 자, 1m네요. 되셨죠? 이게 이렇게 터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요. 자, 지주 전선로의 길이가 요 길이가 80m라고 써 있습니다. 80m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80m. 자, 됐고요. 자, 되메우기 및 잔토 처리는 계산하지 않는다. 사실 저도 가끔 계산하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거 얼마나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선관을 우리가 부설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흙이 조금 안 들어가지 않아? 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이런 내역을 작성을 할 때 여기 땅을 파면 요거 폐기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흙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빼야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죠? 요거 맞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 문제니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인부는 보통 인부. 결국은 인부가 보통 인부가 될 거고요. 1 세제곱당이니까 이게 노임을 주신 거예요. 인공을 품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셈을 준 거죠. 요거였죠. 자, 뭐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인건비도 주셨네요. 이분의 인건비가 8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나? 자, 됐고요. 어쨌든 자, 요 상태에서 뭐 터파기량 뭐 이런 거죠. 터파기량. 자, 터파기량은 결국은 이거 부피 계산하시는 거죠. 이 부피가 곧 뭐예요? 터파기량이니까 요거요. 사다리꼴 면적 밑변분의 높이 뭐 이 정도죠. 자, 사다리꼴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사다리꼴 2분의 1에 자, 밑변 0.6 플러스 윗변 밑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높이 h 1 요거 이렇게 되겠죠. 뭐 사실 1을 쓰나 안 쓰나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의미는 없는데 그다음은요. 자, 높이는 80. 가끔 그런 질문 주시는 분 계세요. 이 2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 정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계산은 요거 암산이 돼요. 요거 1이고요. 자, 요거 0.5니까 58에 40이니까 요 부피가 터파기 부피가 40 세제곱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 세제곱당이니까 그러니까 부피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부피 계산을 그렇죠. 40 세제곱미터 됐고요. 자, 인공수 계산하니까 1 세제곱당 0.2니까 그냥 여기에 0.2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인 정도 나오네요. 8인. 쉽다. 그 다음은요. 자, 8인 나오고 그 다음에 노임.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어려움 아니시니까 저보다 먼저 다 답이 끝나셨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파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 자, 맞아요. 뭐 이 정도는 계산을 다 해드리죠. 좋습니다. 자, 네, 실무에서도 이렇게 다 계산합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 5번 갈까요? 자, 3상 3선식 380V로 수전하는 수용과의 부하 전력이 주어져 있고, 자, 전력 단위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고, 자, 부하 역률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죠? 모든 걸 우리는 피상분으로 계산한다. 전기는 전부 다 피상분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시험이든 실무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 와트를 쓰는 이유는 어떠한 기기의 성능이 밖으로 표출될 때의 출력을 의미합니다. 이거 내가 설치하는 거가 맞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전기는 이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돌아가게 하려고 이쪽에 집어넣는 얘가 중요해요. 얘를 기준으로 그쵸? 차단기도 설치하고 케이블도 설치하고 이러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을 전부 다 뭐로 잡아야 된다? 피상분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상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그쵸? 당연히 역률이 주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거에 곱하기 역률을 해 주셔야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전력 P가 나오죠. 그 다음은요. 여기에 또 모두 곱해야 돼요. 사실 이 기계가 까먹는 효율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 피상분을 구하려면 사실상 문제에서 주어지는 출력 값에 뭘 나눠주셔야 돼요? 어이구, 그죠? 여기요. 이거 둘 다 나눠주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효율. 자, 하나 더 갈게요. 만약에 이 설비가 과한 설비예요. 얘가 과하다고요. 그래서 문제에 뭐가 주어져요? 너무 과해서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그 수용률을 곱해 주셔야죠. 되셨죠? 다 안 쓸 거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출력이라는 개념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자, 이거는 그냥 공식 물어본 거예요. 자, 어쨌든 200m의 배선기를 갖고 있고 전압강화가 6V라고 감사하게 다 계산까지 해주셨네요. 자,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군의 배선의 굵기를 산정하시오라고 하니까 그쵸,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쵸, 그냥 단면적 계산하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저하고 같이 17.8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고 K, I, L 그리고 1빵빵 빵 그리고 2까지 하기로 했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의 단위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고요. 얘를 우리는 상계수라고 얘기했고 얘는 허용전류, 얘는 배선의 길이, 단위는 미터, 여기는 암페어. 되었죠. 자, 그럼 K 찾아볼까요? 삼상 3선식이니까 당연히 그쵸? 10 그죠? 이거 루트 3 17.8 곱하기 루트 3이었고요. 자, 되셨죠? 우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은요. 전류 I는 구했습니까? I는 이제 실제 구해야죠. 부하 용량이 75kW라고 했으니까 와트로 바뀌죠. 이게 암페어 단위니까 10의 3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요. 부하 역률이 있으니까 역률로 0.85로 나눠주시면 되죠. 우선은. 그럼 요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 자, 우리가 피상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VA. 됐나요? 좋아요. VA니까 여기가 삼상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삼상 3선식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3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요.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전압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80이니까 38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류 암페어가 결정이 난 겁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뭐 200m라 했으니까 200m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압 강화는 6V라고 했으니까 6V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아마 제 기억에 137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되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가끔 안 써져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소수점 셋째 자리 그냥 예의상 넷째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다 써주세요. 계산이 되는 데까지 다 써주세요.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미리 스퀘어라고 답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큰 걸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기 표에서 구해야 됩니다. 전선의 규격은 안 써주셔도 됩니다. 문제에.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기 직렬에서 공부를 하고 전기 직렬에서 일하는데 전선 사이즈는 압시다. 그거는 안 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암기했기 때문에 뭐 차단기 사이즈라든지 뭐 CT 전격이라든지 MOF 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써주세요. 이건 제조사마다 차이가 없어요. 세계 공통인걸? 그런 거는 차이가 없는데 차단기 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에, 그리고 변압기 전격도 문제에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변압기 전격도 바뀌지는 않는데 가끔 이상한 사이즈들이 있어요. 1750이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있기는 합니다. 안 쓰지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안 써줘도 되는데 차단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용량에 해당되는 전격은 그런 것들은 좀 써주시는데 요즘은 좀 잘 써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나? 자, 어쨌든 요거 이렇게 계산하셔서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접지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접지공사 작업량과 참고사항, 표준 품셈을 참고해서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그냥 뭐 노무비, 인건비가 뭐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공구선료는 3%이다.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는 15%이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노임단가는 내선전공, 보통인부. 결국은 두 개 인공을 계산을 해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인공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자, 노임단가 적용 시 원단위 소수점 이하는 뭐 한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산한 다음에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실제 작업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접지봉이 2m짜리이죠. 기네요. 그죠? 네. 보통 우리가 14파이짜리가 보통 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2m짜리가 나와요. 1m서부터 시작해서 2m짜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쨌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 현장 가서 해서 뭐 이런 걸 타설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접지봉에 대한 시공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접지봉을 우리가 그쵸? 보통 이렇게 부설을 합니다. 그죠? 접지봉을 그죠? 땅을 이렇게 쭉 우리 텁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걸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접지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클램프라고 얘기하고요.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구나. 뭐 이런 거 있어. 자, 어쨌든 요건데 얘가 원래 이렇게 설치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시 2열, 동시 3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시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노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는 좀 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말이 붙은 겁니다. 한 개소에 한 개씩 설치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지봉을 연이어서 15개를 설치한 게 아니고 각각 15개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를 따로따로 주셔야 되고요. 자, 접지선 매설했다, 땅에 묻었다, 300m를 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후광전선관 28C를 250m 콘크리트에 매입했다. 전체적으로 얘 노무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접지봉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요거요. 길이 1m에서 2m, 2번 연결, 3번 연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 개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좋겠고요. 1번이니까 뭐 결국은 여기에 전공이 있고 보통 인분에 와서 우리가 이 전공이라는 보통 표현은 다 전부 다 내선 전공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내선 전공이요. 됐어? 요건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공 계산을 해주셔야 됐죠. 우리 문제에선 전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선 전공이 있고 뭐 사실 보통 인분 같이 가죠. 예, 보통 인분. 우리가 접지봉을 지금 현재 요거요. 자, 0.11이 내선 전공이고 0.08이 보통 인부입니다. 자, 이거 총 15개 한다고 그랬으니까 총 15개. 이거 접지봉 끝났네요. 뭐 특별한 얘기 없네요. 해설해 보면 접지선 연결, 측정 포함이니까
사실상 이거 연결한다라고 뭔가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철거 상관없고 지세 할증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접지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접지선 38스퀘어짜리 300m라고 했으니까 38스퀘어짜리 요 정도 되나요? 38스퀘어 0.007 맞죠? 제가 38스퀘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38스퀘어짜리 그죠? 요거요. 요거 내선 전공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전공은 여기 38 0.007 자 그 다음은요. 요거 앞에 단위 보면 미리입니다. 요거 앞에 보면 개소니까 자 미터입니다. 미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00m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보통 인분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우리가 후광전선관 우리가 스틸전선관 후광전선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후광전선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자꾸 스틸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후광전선관이라고 특별한 얘기가 없고 아무런 명칭을 앞에 자재의 명칭을 쓰지 않으면 전기는 일반적으로 스틸전선관, 금속관전선관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꾸 입에 배서 그래요. 28C 자 전공이니까 여기만 있네요. 결국은 전공은 28C 자 0.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250m라고 했으니까 250m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뭐 여기 뭐 단위가 사실 이거 안 쓰지 여기 단위 미터를 단위라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를 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편집의 오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콘크리트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1번 콘크리트 매입 기준이다 라고 하니까 요 기준 맞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끝났네요.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 되면 그죠? 전공 계산하면 요거죠. 전공 그다음에 전공 요거는 뭘 구한 거예요? 인공을 구한 거고요. 인공을 구한 거고. 그다음에 전공 우리 노무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계산한 값에 자 노임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노임은 앞에 얼마였나요? 145,901원? 1원. 그렇죠. 149,500 1원까지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수점이 뒤에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오는 거 다 써 주세요. 저는 이거 우리 교재 거 보고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다 써주시고 답은 그 소수점 없는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인부도 계산을 했고요. 보통 인부도 이거 대충 계산하면 1점 몇 정도 나오겠죠? 그거에 노임 곱해서 노임까지 계산해 주시고 이것도 소수점 우리 교재는 없지만 다 써주시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우리 직접 노무비 이런 거예요. 자, 직접 노무비가 어떤 걸 직접 노무비라고 얘기하나요? 예, 맞아요. 그냥 이거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요거 답, 그거의 합, 그게 여기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요. 자,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에 우리가 15%를 쓴다고 했으니까 15%를 곱하면 당연히 소수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소수점도 정리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답에는 소수점을 제외하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손유도 어떻게 계산해요? 직접 노무비에 3% 정도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소수점 생길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쪽에 빼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이 견적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겁을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두 번만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좋아요. 여기까지. 자, 다음 7번이요. 자,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 자, 이거 저랑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 지구, 대지. 자, 여기엔 변압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걸 우리는 피보호기기라고 했었어요. 피보호기기.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선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피레기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얘도 접지합니다. 얘를 우리는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외부로부터 이상 서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상 전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상
서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되었죠? 무슨 차이가 있냐? 뭐 가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0볼트에서 시작해서 그죠? 쭉 전압, 모든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지라는 표현을 쓰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높아지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굳이 파형을 얘기를 하면 이거요. 근데 이게 이상 전압이면 이게 높아도 이상 전압이잖아요? 아닌가요? 낮아도 이상 전압입니다. 끊겨도 이상 전압입니다. 그 다음요. 서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서지라고 얘기해요. 됐죠? 요거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표현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 전압이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큰 개념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상 서지가 뇌습하면 뇌격 서지 맞아요. 그거 다 맞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말이다. 결국은 피보호기구의 절연 내력이 문제가 있었죠. 얘가 들어오면 이 절연 내력이 파괴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상전압이 이 절연 내력을 파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류하겠다라는 말을 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의 능력이 뭐니? 라고 하면 그래서 자, 충격전압 이걸 우리가 충격전압이라도 얘기해요. 결국은 충격전압, 이상전압이 내습을 하게 되면 방전해야 돼. 그걸 이 친구 우리 피레기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되셨죠? 충격 방전 개시 글자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방전하는 전압입니다. 자, 그 전압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연히 낮아야 되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 자, 그다음은요. 여기에 애초에 정상 전압이 오고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정상 전압을 얘가 방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상용주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상용주파 주파 방전하는 개시전압은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아야지 얘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엔요. 자, 그 다음에 얘 얘기하는 게 있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 얘기하는 건 절연 내력에 해당되는 내용. 얘가 방전을 하고 있을 때 이쪽에 걸리는 전압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제한 전압이라고 했었죠. 자, 글씨가 오늘 계속 내려갑니다. 자, 어쨌든 이 제한 전압은 절연 내력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얘요. 이거 방전되고 있을 때 이거 방전 내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전 내량. 방전 내량. 뭐 아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자, 농담이고요. 자, 방전 내량이라고 얘기해요. 본인 자신의 방전 내량은 커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피레기가 도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레기가 도통되고 있으니까 피레기가 도통되면 갑자기 얘도 같이 따라가고 싶은 느낌? 그렇죠? 얘도 따라가고 싶은 느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속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류의 차단 능력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3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7번도 가뿐하게 넘어가는 느낌. 자, 그 다음에요. 서지 흡수기. 뭐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또 계속 이렇게 내실까? 자, 우리가 서지 흡수기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서지가 발생하는 이 서지 흡수기. 자, 가로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용어였었냐면 개폐 서지입니다. 자, 개폐 서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개폐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개폐. 차단기가 온오프 하는 걸 개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폐 서지 흡수기 얘 이름을 SA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반드시 누구 옆에 붙어야 된다? VCB. 진공 차단기 옆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그리면 사실상 그쵸. 우리 이 V12가 인출형이 제일 많아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요. 요거요. 얘 이름을 우리가 자 V12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니까 요거요. 요거 이렇게 되셨죠? 뭐 이거나 그쵸?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 옆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SA가 있어야 된다. 이거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 SA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V12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뭐가 생긴 거냐면 개폐 서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개폐 서지가 말 그대로 서지기 때문에 이 뒤에 설치되는 누구? 변압기. 또 누구? 뭐 변압기 말고 뭐 전동기도 돼요. 기기. 그냥 기기라고 할까요? 기타 기기. 원래는 변압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기. 왜냐하면 이 뒤에 전동기가 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이 V12가 고압 계열이잖아요. 됐죠. 우리가 고압인데 고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3.3, 6.6, 22,900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V12를 썼다라는 건 얘여서 많이 쓰는 거고 고압 전동기였으면 얘인데 얘 안 써요, 사실은. 그래서 안 써서 그냥 변압기 또는 기기라고 쓰는 게 기기라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앞에 변압기도 요거 몰드여야 돼요. 유입 변압기는 안 써도 됩니다. 유입 변압기는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자, 요런 조건으로 이런 기본적인 절연 내력이 부족한 그 앞에 개폐 서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SA 서지 흡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아마 개폐 서지 등 이상 전화로부터 변압기 등 기기 보호라는 말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그쵸? 개폐기 또는 차단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폐기라고 쓰셔도 되고 차단기라고 쓰셔도 되고 그거 어디예요?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에요. 그래서 2차 측 또는 후단에 또는 뒤에 설치한다. 그 다음은요. 어떤 보호기기 앞에 설치한다. 결국은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개폐기 또는 차단기와 보호기기 사이에 설치하는 게 설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후단과 부하측 사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좀 간단하게 써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가뿐하게 끝났고요. 어쨌든 2번만 우리 못 풀었어요. 저는 안 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풀 겁니다. 그거 아니어도 풀 게 많고요. 점수는 많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계전기별 기기 보호에 그쵸 디바이스 넘버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약호 중 87인데 자 87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명칭은 차동 계전기입니다. 차동 계전기인데 이걸 안 써요. 안 쓰다 보니 요걸 우리는 그냥 그쵸 이걸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율이라고 하는 사항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그냥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쓰시는 게 그냥 간편합니다.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자,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사실상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변압기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CT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변압기만 들어가야 되냐? 아니고요. 그냥 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얘가
요 사이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때 설치되는 요 선을 제가 전력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연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송전선로에도 사용하고요. 송전선로에도 사용하고 짧은 구간에 선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또는 어떠한 부스바에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게 B라고 되어 있는데 B도 맞고요. L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쓰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변압기가 진짜 와버리면 이거 T 트랜스포머 변압기용이야. 네, 됐죠. 그 다음은요. 이거 사이에 전동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권선형 전동기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있는 애예요. 대용량 전동기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M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 주변압기라는 말을 쓰셨어요. 주변압기. 요거는 얘가 주변압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주자보다는 그냥 변압기에 그냥 저는 변압기용 비율차동 계전기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예, 그냥 예,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주변압기 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얘도 대용량인데 그럼 얘는 서브고 얘는 주인데 그럼 여기도 87 계전기가 있으면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브 비율 차동기 계전기 이렇게 할 건가? 보조라고 쓸 건가? 예, 얘는 그럼 주 맞는데. 자, 그냥 웃으라고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용 비율 차동기 계전기가 저는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답도 그냥 그렇게 쓸게요. 저는 저렇게 쓸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이요. 자, 롤링 스팬을 간단히 쓰시오. 이건 우리 교재 참고하세요. 저는 이 문제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어서 자, 내장주와 내장주 사이에 이르는 말을 간단한 용어로 롤링 스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11번이요. 자,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게 보기로 나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예, 맞아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이건 맞춰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변압기 두 개를 병렬 운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 두 개를 병렬 운전할 것이다 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변전소, 1차 변전소, 여기는 제2차 변전소 이렇게 와서 어쨌든 결국은 변압기 두 대로 하나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를 요걸 우리가 병렬 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아마 교재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나는 여기에 220V 걸어서 핸드폰 충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어쨌든 여기가 22,900이었고 이쪽이 380에 22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390에 230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쓰려고. 그쵸. 그러려면, 그게 같으려면, 여기하고 여기에 권수비, 여기하고 여기에 권수비, 최소한 그게 같아야 되겠죠. 권수비가 같다라는 건, 그쵸. 2차 측, 전압이 같아야 된다. 웬만하면 1차 측도 같았으면 좋겠다. 왜요? 이렇게 연결해 놨으니까. 되셨죠? 이걸 우리가 권수비가 같아야 된다. 1차 측, 여기가 2차 측이라고 했으니까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이 같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틀리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쵸? 순환 전류가 흐를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흘러가지 않아야 전류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열받겠죠. 맞습니다. 본인 자신이 열받습니다. 어쨌든 우리랑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상 단상이면 지금 문제에서 단상이든 삼상이든 어쨌든 우리가 R 하고 N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되셨죠? 그런데 이쪽도 죄송합니다. 우리 RN이 아니지. L1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만약에 여기가 L2,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황적으로는 이 위가 같아지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조건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애가 위상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거에 120도의 위상차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 120도면 이 전압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똑같은 부하를 연결해서 내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무슨 차가 생긴 거예요? 네, 전압차가 생겼습니다. 또 전압차가 생겼네요. 여기에 220, 여기에 220이 찍히더라도 위상차가 생기면 전압차가 생겼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요? 예, 또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나는 또 노트북이 망가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니 요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요거를 우리가 극성이라고 표현하죠. 좋습니다. 자, 극성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지우지?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안 끝났는데. 자,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 시간에 여기에 저항이랑 다르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하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하고 다르죠? 맞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저항이 다르면 당연히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다르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긴 그렇죠. 원래 써야 하는 전류가 토탈이 이건데 결국은 이 토탈은 I1 플러스 I2인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도 각각 증가를 해야 되는데 리미트가 걸립니다. 얘가 쓸 수 있는 최대가 있고 얘가 쓸 수 있는 최대가 있어서 요거 리미트가 걸려요. 그래서 왠지 그 한계선이 없도록 하려면 이건 너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하고 너가 좀 같아주면 이 전류도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킬 때 이거 두 개가 동일하게 증가를 하니 이 변압기 용량, 이 변압기 용량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압기의 이 저항 성분 또는 임피던스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한다. 약간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차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R과 X의 B입니다. 자, 사실상 우리가 임피던스는 절대값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XB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 극성이라는 말을 할 때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상, 그 극을 맞춰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그쵸 흔하게 얘기하는 강극성, 가극성, 그것도 극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 쓸 때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기는 해요. 같은 표현이기는 합니다. 극성, 우리가 극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맞춰주셔야 돼요. 변압기 용량일 때 맞춰주셔야 되고요. 가극성, 강극성 그것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 그 정도. 자, 조건이 맞지 않은 병렬 운전을 할 때, 자,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제가 이거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나한테 흐르지 말아야 할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과열 소선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라든지 누설 또는 누설 리액턴스하고 저항이 다르면 자, 부하의 배분이 달라져서 그렇죠. 균등하게 이룰 수 없다. 뭐 이 정도까지가 가장 해피한 말입니다.
자, 되셨죠? 요 정도? 그래서 11번은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맞춰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우리 12번이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금속관 공사의 시설 조건과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나열을 넣어라. 그냥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그냥 통으로 갖고 오셨네요. 자, 전선은 연선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짧고 가는 금속관 안에는 단선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단선을 사용할 수 있는 구리도체의 최대는 요거는 우리 맞춰 주셔야 돼요. 자, 10스퀘어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16스퀘어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 관의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금속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속관에 대한 느낌일 때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에는 그죠? 자, 1.2m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제가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1.2mm 이상이어야 된다. 자, 가항 이외에는 좀 얇은 거 써도 돼요. 1.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요. 자, 13번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그래도 좀 맞춰는 줘야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은 장주를 배열에 따라서 구분하시오. 결국은 장주에 대한 명칭입니다. 자, 요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얘를 우리가 보통 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은요. 얘는요. 그 옆에 레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레크 장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요거요. 요거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얘가 약간 더 길어요. 됐죠? 얘를 우리가 창출 장주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요. 옆에 레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레크 장주는 맞습니다. 레크 장주는 맞는데 이 앞쪽으로 약간 돌출돼 나간 걸 편출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모양이 D자여서 편출용 D형 레크 장주라고 얘기합니다. 아, 길다. 자, 어쨌든 그 다음은요. 자, 이거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 편출 장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맞힌다기보다는 뭐 사실상 알 수 있는 거 우리 한 3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이요. 자, 건물의 조명 설계 시 눈부심을 방지하는 방법 6가지만 쓰시오. 자, 이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 문제는 이게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자, 결국은 우리가 눈부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조명기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눈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당연히 조명기구 아닌가요? 조명기구야. 그죠. 빛을 내는 것 때문에 눈부신 거니까 조명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조명기구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빛을 내는 램프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은요. 램프 흔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림을 가끔 그릴 때 요렇게 그립니다. 가끔 요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그리면 요 안에 있는 게 램프고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반사가시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제가 이렇게 선 그려놓은 게 배선이고요. 그 다음은요. 혹시라도 뭔가 보호하기 위한 그쵸? 요 자체를 뭐 우리가 바디, 몸체라고 얘기합니다. 몸통이라고 할까요? 몸통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몸체라고 쓰시는 분도 제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거예요. 조명기구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눈부심은 램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반사가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배선 때문에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몸통 때문에 생길 일도 한 50%? 자, 가볼게요. 자, 램프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은데 근데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걔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쳐다봐서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그쵸?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광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 약간 유백색 우리가 보통 우유 색깔이라고 많이 보서 유백색의 글로브
이런 거 칠해 놓으면 앞에 조명기구가 안 보이니까 예,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뭐 아크릴 커브라고 쓰기도 하고 뭐 글러브를 쓰기도 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답이 다 달라져서 이 문제는 이렇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요. 자, 아예 램프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낮은 걸 써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가 LED 등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LED 등. 자, LED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LED 등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휘도가 높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휘도가 낮은 램프를 사용한다. 그것도 우리 이 눈부심을 제어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 정도? 한 2개 정도? 그 다음은요. 자, 반사갓 해볼게요. 반사갓. 반사갓이 진짜 반질반질반질한 애도 있고요. 약간 흐리멍텅한 애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반사갓을 잘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마치 무대 조명처럼 이거 우리가 협각형이라고 해요. 이 반사각.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거나 또는 광각형 또는 산란형. 예. 그럼 당연히 그쵸 이 반사갓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반사갓이 좀 더 그쵸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반사갓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눈부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예 조명기구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죠. 조명기구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렇죠. 아예 이렇게 매입을 하거나 여기에 뭔가 마감을 하거나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조명이라고 인테리어 조명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지금 제가 뭔가 씌웠다 아니면 이 조명기구를 거꾸로 들어서 예, 밑으로 내려오는 광속보다는 위에서 천장과 반사되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간접, 간접 조명이라는 말을 쓰고 방금 제가 인테리어 했던 걸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인테리어 조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조명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인테리어 조명 아니라고. 되었죠? 자, 그 정도가 내가 눈부시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보호각을 조절한다. 결국은 내가 보고 있는 조명기구가 나에게 직사광선이 오지 않도록 좀 조명기구를 좀 꺾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이 보호각 조절이라는 게. 자, 아크릴 루버 등을 썼다. 제가 유백색 글루브를 썼다. 아크릴 루버 등을 썼다. 뭐 이거 그런 얘기고요. 수평에 가까운 방향의 광도가 적은 배광기구를 설치를 한다. 뭐 이것도 뭐 맞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수평에 가깝게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빛이 그쵸. 저거 요즘에 저거 이용한 형광등이 나오죠. 예, 형광등이라고 하니까 형광등 FL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걸 우리가 계속 형광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입에 붙어가지고 LED 평판등입니다. 평판. 예. 자, 옛날에는 LED가 여기에 이렇게 박히고 여기 밑에 하부에 지금 얘기한 아크릴 루버를 설치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이 LED가 너무 휘도가 높아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쵸 요 안쪽에 여기다가 이 LED 등을 답니다. 요 테두리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엣지 등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러면 그쵸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등기구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루버를 설치를 하면 좀 더 은은하게 그리고 램프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쓰고 있다.
그리고 간접 조명 또는 반간접 조명 이런 것도 하고 건축화 조명, 인테리어 조명. 아, 자꾸 인테리어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 휘도가 낮은 광원을 선택한다라고도 하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되셨죠?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기는 해서 암기하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5번 가죠. 자, 동일 변전소로부터 인출해서 이 이상의 고압 배전선로에 접속하고 변압기 2차 측을 모두 동일 전압선에 연계하는 공급 방식으로 1차 측 배전선 또는 변압기의 고장이 발생해도 자, 다른 건전 설비에서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신뢰도가 가장 높고 돈도 많이 드는 그리고 한전과 꼭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이걸 우리가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네트워크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15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16번이요. 자, 3상 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22,900의 킬로볼트의 Y 배전선로에서 수전하기 위한 단선 결선도이다. 도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요. 도면을 봐야 되겠네요. 도면입니다. 뒷다 복잡하네요. 자, 여기 배전선로에 접속을 해서 자, 1번이라고 하니까 이 선로가 뭐냐라는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 헤드. 케이블로 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사실 그쵸 우리 문제가 케이블 물어보네요. 자, 저희는 CN, CV, W라고 하죠. 자, 동심, 중성선, 수미령, 케이블이라고 하죠. 요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우리 교재처럼 여기 옆에다가 수미령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건 좀 그냥 뭐 편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케이블 헤드 들어왔고요. 이건 뭐 됐고요. 자, 케이블 헤드 지나서 전력 퓨즈. 이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은요. 뭐 개폐기가 없는 게 조금 짜증나기는 하는데 그죠? 뭐 없을 수도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 LBS를 반드시 둡니다. LBS를 반드시 둡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무에 가셨을 때 요 피레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LBS를 반드시 둡니다. 선로 구분 개폐기가 필요하잖아요. 조금 잘못됐고요, 도면이. 그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 설치했고 MOF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PT 설치를 했고 손해용 변압기 조작용 따로 설치를 했고요. 이거 그냥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CT 설치를 했고 OCR, OCGR 과전류 개전기, 지락 과전류 개전기 다 설치를 했고 연결해서 OCB 유입 차단기 연결을 했고 분기해서 COS 분기 그죠? 컷아웃 스위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같은 퓨즈 설치했고요. 자, 이거 우리가 단상 표시입니다. 단상 변압기 300kW짜리 그리고 단상 500kW짜리 3개니까 그림으로 보면 Y 결선, 델타 결선 되어 있네요. 삼상 변압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부하에 공급을 하고 전압과 전류를 검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쵸. 자, 지중 인입선로의 경우 자, 그림 1에 해당되는 내용의 케이블을 쓰시오. 뭐 이건 말씀드렸죠. 자, CNCV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CNCV입니다. 자, CNCV W 케이블 CNCV 앞에 TR 붙어 있는 것도 있고 FR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트리 억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TR이나 FR이나 이거는 제조사의 명칭이어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얘기한 겁니다. CNCV입니다. 저거 죄송해요. CNCV. 자, 그 다음은요. 자, MOF의 전격이 13.2kV이고 110V이고 75에 5일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급을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MOF는 0.5급을 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OCB의 명칭을 쓰시오.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OCGR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지락 과전류 개전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자, DS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면 단록이고요. COS의 명칭을 쓰세요라고 하면 컷아웃 스위치라고 쓰시면 되고요. TC는 트리코일. 여기까지 괜찮은데 뭐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퓨즈의 용량을 변압기 전부하 전류의 2배로
자, 고려하려고 한다. 전력 퓨즈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죠? 사실상 전체 계통은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단상에 300 그죠? 우리 단상에 300 죄송해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나서 KV 자, 요거는 단상에 500kVA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니까 사실상 여기에 설치하는 파워 퓨즈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올라가는 전류, 여기 올라가는 전류, 여기 올라가는 전류. 결국은 얘하고 얘의 합산 전류가 필요하죠. 자, 여기는 22,900kV입니다. 되셨죠? 자, 이거는 단상이니까 그냥 피상전력 그냥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가 킬로볼트고 킬로볼트에서 약분되면 그쵸? 전류만 남겠죠. 여기는 3상이니까 500kW 곱하기 3까지 해주셔야 3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3상이니까 루트 3에 자, 22,900으로 나눠주시면 그쵸?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전류값이 나오고 그거의 2배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계산하면 아마 1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거 100 아마 100 얼마 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걸 쓰는 건데 그죠? 눈에 띄는 건 역률이에요. 평균 역률. 얘네들의 역률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전류, 모든 에너지는 전부 다 피상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변압기 자체 용량은 당연히 피상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요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디 있어요? 요거 계산하시면 101.84 그래서 125짜리 차단기 파워퓨즈 120 차단기 자 파워퓨즈 파워퓨즈도 차단기 부류에는 들어갑니다. 예. 일회용이라서 그렇지 개폐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우리 차단기 부류에는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자,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은 17번이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자 우리가 인쇄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한데 예, 좀 그림 좀 다음부터는 좀 칼라로 좀 흑백으로 자, 왜 웃었냐면 제가 공부할 때도 이 그림을 봤거든요. 지금 세월이 얼마큼 지났습니까? 좀 아니면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주시든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공부하자고 하는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벽부 등에 설치하는 관한 내용이다. 자, 1의 명칭을 쓰시오, 2의 명칭을 쓰시오. 박스의 배관은 상부, 하부 중 어디서부터 배관을 해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3번부터 볼까요? 여기 있는 배관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가 말단이니까. 그러니까 상부 있고요. 자, 2번의 명칭이 어떤 배관이 되어 있는데 뭔가 접속이 되어 있고 선이 이렇게 나와서 박스에 뭔가 접속이 되어 있고 그 선이 또 여기 있는 조명기구까지 가 있습니다. 자, 요 선이 뭐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그쵸, 맞아요. 접지선이라고 하시면 반만 맞히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접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얘기해요? 접지선이 아니고 맞어요. 본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본딩선이라고 하면 등전이 본딩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원래 등전이 본딩선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본딩선 하셔도 되고 접지선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에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하는 건 접지 단자에서 접지봉, 접지극까지 가는 선을 접지선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보호도체, 그리고 보호도체와 다른 이러한 기기 설비하고 연결되는 걸
등전이 본딩선 또는 본딩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접지선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거 구분 짓자라고 하는 거는 시험 때문에 구분 짓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그 정도의 구분선에서 요 정도 문제 낼 때 이거는 본딩선이다, 본딩 도체다, 예, 그리고 접지선이라고도 해. 자, 그 정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 본딩선하고 본딩 도체하고 전선관과 연결된 거, 맞아요. 이걸 클램프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클램프라고 해요. 뭐 이렇게 결선에서 접속하고 조이는 거 뭐 전부 다 클램프인데, 용도가 접지여서 접지 클램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냥 클램프라고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그쵸, 접지 클램프, 그리고 여기는 본딩선, 접지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본딩 도체, 등전이 본딩 도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부까지 됐고요. 자, 되셨죠?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요즘에 18번이 말 그대로 좀 욕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 틀리지 않으셨을까? 막 어거지로 맞히면 맞춰지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가보죠. 자, 비상용 조명부하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상용 조명부하니까 비상이라는 말이 붙고 나한테 뭘 물어본 거예요? 축전지에 대한 물어본 겁니다. 축전지. 자, 축전지로 이 비상용을 킨다라고 하는 게, 이 조명기구가 교류액이겠어요? 직류겠어요? 예, 맞아요. 당연히 직류겠죠. 그러면 이 비상등에 사용된 이 와트라고 하는 표현이 역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직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곧 뭐예요? VA 단위예요. 그 다음은요. 자, 축전지의 단위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암페어 아워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전류로 이거 시간만큼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 제가 강조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킬 수 있는 축전지 용량을 계산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 비상등에 사용하는 전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40W짜리 몇 개? 120개. 그 다음은요. 자, 60W짜리 몇 개? 50개. 이게 전체 와트, 전체 VA 분의, 자, 전압으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전압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이 100V. 그래서 여기가 100V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되셨죠? 얼마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I라고 할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분 동안 키겠다? 요거 시간이 0.5시간인데 우리가 30분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축전지는 자, HS형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HS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54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54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허용 최저 전압은 92V다. 그러니까 이 축전지가 계속 방전을 하게 되면 전압이 떨어질 거예요. 자, 떨어지는데 계속 쓸 수도 있기는 해요. 흐미하게 불을 켜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축전지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방전을 끝내는 전압, 그걸 우리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92V라고 되어 있네요. 최저 전압이라고도 할게요. 방전 종지 전압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도 써요.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중지요. 좋습니다. 동지도 맞아요. 종료한다 해서 종지 전압이라는 말도 써요. 너무 옛날인가? 자, 최저 축전지 온도는 어떻게 쓰겠다? 평상시 축전지 온도는 5도C에 맞춰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왠지 뜨거우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 추우면 반응이 좀 안 일어날 거예요. 왜요? 이게 화학전지여서요. 되셨죠? 그래서 축전지 온도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표에서 축전지 용량을 환산하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축전지 이 표가 무슨 표인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용량 환산 계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요? 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봤는데.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가 용량 환산 계수라고 하는 이 K 값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어쨌든 HS 되셨죠?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한 말 없는데 자, 이거요. 이 방전 허용 이 용량 환산 계수가 이거 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빠졌다고요. 이 셀 전압이라는 말이 여기가 빠졌어요. 얘요. 예. 셀 전압이라는 말도 빠졌고 이 셀 전압에 이 전압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축전지는 2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2볼트보다 좀 떨어졌잖아요. 그 제 못 표현한 거예요. 예, 방전 종지 전압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1셀당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표현이 여기가 안 됐어요. 이걸 내가 뭐로 하려고요? 이게 무슨 전압이지? 그러니까 요거요. 셀당 최저 전압. 예, 요게 문제에서 표기가 빠졌어요. 이 표는 용량 환산 계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압은 방전 종지 전압이다. 최저 전압이다. 방전 최저 전압이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셔야 뭐 문제를 보고 쓰지. 이 표를 그냥 주시면 되나? 예,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화를 내면서 합니다. 자, 온도 나와 있고요. 30도 방전율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요, 92V니까 92V 나누기 자 54셀 이렇게 하면 1셀의 최저 종지 전압이 나와요. 이게 1.701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열과 여기 행에 만나는 요 지점 그거를 우리가 용량 환산 계수라고 한다. 됐죠? 예. 그러면 축전지 용량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얼마의 암페어에 얼마의 시간까지 변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걸 환산한 값을 우리가 용량 환산 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L분의 1에 K 그리고 내가 쓰는 전류 I 이렇게 계산하죠. 계산하셨죠 이거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K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자 여기 있네요. 경련 용량 저하율 뭐예요? 님께서 보수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이거만큼 결국 20% 이상 가산하셔야 돼요. 얘요. 자 그래서 이게 0.8 분의 1에 곱하기 1.22 그리고 곱하기 이 전류가 얼만큼 나오겠죠. 이거 우리가 축전지의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되셨죠? 네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자 됩니다. 소수점 처리, 소수점 대체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시고 계산 과정에서는 전부 다 써주시고 예,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다음 옥내 배선용 그림 기호 자 심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명칭을 쓰시오. 이건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저 맨 처음에 저게 뭐예요? 누전, 그죠? 경보기. 그 다음에요, 누른 버튼 스위치 이거요. 누른 버튼 스위치 그리고 얘가 타임 스위치. 얘가 감지기. 무슨 감지기? 앞에 S, 스모크, 연기 감지기. 스피커, 조광기. 좋습니다. 요즘은 조광기를 쓰지는 않죠. 네, 요거 조광기는 저항성 조광기를 이렇게 심벌화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요거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다음 20번이요. 정말 어려워요.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문제인데 앞으로 뭐 또 나올까요 싶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보셨으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해보죠. 자 피레기의 저항성 누설 전류 측정 방법이다. 자 피레기의 저항성 누설 전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피레기가 망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저항성 누설 전류 측정법과 실제 그 전류를 측정하는 법과 누설 전류의 고주파 측정법 실제 고주파를 인가를 해서 얼마만큼의 또 전류가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데 누설 전류의 측정법을 위해서는 피레기의 양단의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그래서
용량성 뭐를 넣어서 측정하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레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피레기가 보통 어디에 연결돼요? 라고 하면 이 선로가 무슨 선로? 22,900kV. 거기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병렬로. 되었죠. 그러면 이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상전압이니까 최소한 13.2k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의 전격이 18kV이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여기에 전류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압을 분압하는 시험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성 분압기라고 하는 걸 걸어서 측정을 하고 실제 그때 흘러가는 방전 계수기 내에 누설 전류는 실제 방전 계수기라고 하는 거 실제 이 측정했을 때 그때에 흘러가는 전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방전 계수기 내의 전류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락 전류죠. 사실상. 아니, 얘가 저항성이잖아요. 저항성이니까 제가 피레기 망가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락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전된 거예요. 누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전류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명칭을 잡을 때 지락 전류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영상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측정 기기는 영상 변류기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어쨌든 20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좀 어려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번 문제도 조금 짜증나는 문제였고, 그 외에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문제는, 그쵸. 이번 회차에는 저는 쭉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없었던 것 같고, 막 짜증나는 문제,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20번 문제. 2자 들어가는 게 좀 짜증나기는 하네요. 좋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